이 영상은 이제 라이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에세이 구조를 잡기 힘드실 때 기본적인 구조와 틀을 잡아드리려고 제작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미 에세이를 쓰실 줄 알고 온라인이나 과외나 학원으로 배우셨던 분들은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IELTS 라이팅 태스크 2에서 바디를 구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태스크 2는 일단 유형이 크게 5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유형은 agree, disagree 유형이죠. agree and disagree. 그다음 두 번째가 보스 뷰예요. 보스 뷰를 쓰는 거, 양측 의견을 쓰는 거. 그다음에 advantage, disadvantage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유랑 cause and opinion. cause and opinion 구조랑 뭐 원인을 물어보고 해결책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따로 안 하고 다섯 번째를 제가 problem solution 구조라고 하거든요. problem and solution. 그러면 여기서 4번과 5번 타입을 합치면 이제 cause and solution 구조가 돼요. 그래서 원인을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현상에 대한 원인과 그거에 대한 의견. 항상 그 제시되는 토픽이 문제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트렌드를 설명해주고 그 트렌드가 왜 발생하느냐, 원인과 그거에 대한 오피니언,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렇게 오피니언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이 뭐고 솔루션은 뭐냐,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상황을 주는데 그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 부정적인 시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쓰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라, 이런 문제도 있어요. 크게 이렇게 나뉩니다. agree, disagree부터 advantage, disadvantage까지는 양측의 의견을 다루게 되어 있어요. agree and disagree 문제더라도 저는 바디에 양측의 의견을 다루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바디 1도 agree 쓰고 바디 2도 agree 이렇게 한 가지 의견만 쓰게 된다면 근거가 충분히 떠오르지 않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에세이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극단적인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균형 있게 그 소재를 다룰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agree, disagree 문제가 나오더라도 두 가지 의견을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은 꼭 하나여야 해요. 그 글 전체가 주장하는 것은 agree 하든지 disagree 하든지 둘 중 하나여야만 하는데 바디 1에는 반대 주장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디 2에 내 주장 단락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바디를 구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추후에 이제 이런 기본적인 구조 이외에 자주 하는 실수나 바디에서 감점이 되는 요소들은 또 다른 영상으로 제가 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바디 1, 바디 2를 브레인스토밍 할 때 이 둘의 주장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바디 1은 나와 반대 주장인 단락으로 씁니다. 반대 주장 단락이에요. 바디 2는 내 주장 단락입니다. agree, disagree 문제가 나왔다면 내가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럼 여기는 disagree를 쓰시고 disagree 입장에서만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음 단락이랑 연결한다고 agree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body 2는 이제 agree 하는데 주장 단락이라고 해봅시다. 나는 어떤 명제에 agree 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눠요. agree, disagree든 보스 뷰도 똑같아요. 보스 뷰도 바디 1은 반대 주장을 쓰시고 바디 2를 내 주장으로 쓰세요. 또 뭐 있죠? 보스 뷰 말고 advantage, disadvantage. advantage, disadvantage 구조도 내가 장점을 주장하고 싶다. 장점이 더 크다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여기는 단점을 주장하는 단락으로 삼으면 돼요. 그 다음에 바디 2에서 장점을 씁니다. 이렇게 바디를 나누세요. 그 다음에 problem solution 구조나 cause and opinion 같은 구조는 이런 유형은 어차피 질문이 두 개 나오죠. 물음표 문장이 두 개 나와요. 그럼 첫 번째 물음표를 여기에다가 쓰고 두 번째 물음표 문장에 대한 답을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자, 단락 구성 다 했죠? 단락 구성이 이렇게 됐으면 바디 문장의 개수는 5개에서 많아야 7문장이 좋습니다. 너무 길어도 어법이 틀릴 가능성을 많이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본론이 길면 길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 7문장만 쓰시고 그 다음에 5문장이 최소인 이유는 한 단락이 설득력 있으려면 예시도 써야 되고 근거를 뒷받침도 해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5문장은 있어야 이 주장이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 뒷받침이 되었다. 주장이 강력하게 뒷받침이 된다라고 여겨질 것이기 때문에 최소 5문장은 나오게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 주장 잘라 쓴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이제 근거를 떠올리시는 건데 근거를 한 개 쓸지 2개 쓸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디 원에 반대 주장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근거를 들지 아이디어를 막 떠올리세요.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 1개나 2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거를 3개 쓰는 건 비춥니다. 왜냐면요, 3개 써도 나쁘진 않긴 한데, 괜찮긴 한데, 그 3가지 근거가 충분히 디벨롭이 되지 않고 그냥 나열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장 주장 쓰고, 그 다음 2번째가 근거 쓰고, 3번째, 2번째 근거 쓰겠죠? 4번째 문장이 3번째 근거를 써요. 5번째 문장, 주장 재진수를 합니다. 이러면 이 근거가 쭈루루 한 번씩 나열됐지, 뭐랄까, 각각의 근거가 디벨롭이 안 돼요. 그래서 근거는 최대 2개가 제일 좋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제 주장 문장이 돼요. 메인 아이디어. 메인 아이디어는 이제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문제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문제가 자 이렇게 이게 Do you agree? 문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To what extent?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Agree, disagree 문제예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된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어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그럼 나는 만약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하실 경우에 이제 첫 번째 단락은 동의하지 않는다 주장으로 가야겠죠. 그다음 바디 2 주장을 동의한다. 이 명제에 동의한다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바디 전체의 바디 1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만 읽고 이 바디의 스탠스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agree 하는지 disagree 하는지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upport 아이디어예요. support 아이디어. 근거가 되겠죠.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네.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그 근거에 대한 예시는 그 다음 문장에 씁니다. 그 다음은 이제 develop sentence인데요. 앞에 문장을 더 디벨롭 하는 거예요. 이때 예시나 부연 설명을 통해 앞에 근거를 더 확장해 줍니다. 이때. 그래서 예시가 딱 이 자리에 들어오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째. 근거를 1개 쓸지 2개 쓸지 고민해야 된다고 했었죠. 근거를 1개만 쓰신다고 하면 이 자리에는 앞에서 썼던 디벨롭을 한 번 더 이제 디벨롭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잘 쓰는 게 예시를 썼다면 예시를 일반화해서 예시를 일반화해 주시고 디벨롭이 또 들어가요. 예시를 일반화해서 이제 주장으로 연결을 시키거나 아니면 예시 문장이 딱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좀 실생활의 실제 예시니까 스토리텔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못다한 예시 이어서 쓰기 하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주장 재진수를 하면 돼요. 네, 서머리 그냥 재진수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 재진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디 1에서 근거를 2개 쓴다, 2개 쓴다라고 했을 때 어디가 달라지냐면요. support, develop까지는 똑같고 이제 4번째 문장에서 2번째 근거를 쓰시면 됩니다. support 2를 쓰는 거예요. 2번째 근거. 2번째 근거는 앞에서 썼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어야 돼요. 내용은 다르지만 입장은 똑같죠. 스탠스는 똑같습니다. 결국 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의 근거를 들었다면 여기는 사회적 측면에서의 근거 이런 식으로 내용이 달라야겠습니다. 2번째 근거. 그 다음에 근거를 제시했으면 무조건 디벨롭이 따라와야 돼요. 한 번 따라와야 돼요. 디벨롭을 쓰지 않고 근거만 여러 개 나열하고 본론이 끝나는 것은 근거를 아무리 많이 썼어도 자세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세이 채점할 때 심사관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포괄적인 스테이트먼트에서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그 근거를 자세히 더 디테일하게 확장할 수 있는지, 그 디테일에서 프로그레션이 보여지는지, 이거를 채점을 하거든요.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서포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면 이거에 대한 적절한 예시나 혹은 부연 설명, 여기도 예시나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거를 한 개 쓰신다면 그냥 부연 설명만 하기에는 조금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예시를 쓰는 게 제일 좋겠고, 근거를 두 개 쓰신다면 여기서 예시를 들으셨으면 두 번째는 예시 대신에 부연 설명을 쓰시거나 그런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예시를 쓰고 여기도 예시를 쓰면 문장이 너무 길어지겠죠. 바디 2가 너무 뚱뚱해지겠죠. 정리하면요. 근거를 하나 쓰시면 예시를 꼭 생각하셔서 최대한 쓰시고, 그래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럼 그냥 부연 설명으로 최대한 패러프레이징 하시고, 근거를 두 개 쓰신다면 둘 중 하나에 예시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벨롭하는 상태에서 끝나도 사실 괜찮아요. 괜찮은데 뭔가 문장 수도 짧고 조금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주장 재진술 마지막에 할 수 있습니다. 네, 나오죠. 그래서 바디의 기본적인 틀이 이렇습니다. 정리하자면 바디 1은 반대 주장, 바디 2는 내 주장 단락입니다. 근데 그 바디를 구성하실 때 근거를 하나 쓰면 이 구조로 쓰시면 되고, 근거가 두 개 생각나셨으면 이 구조로 쓰시면 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요, 그냥 근거 개수의 차이일 뿐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내 주장 단락에도요. 내 주장 단락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수업에서는 각각 메인 아이디어, 서포트 아이디어, 디벨롭 센텐스, 이렇게 이 각각 문장을 쓰는 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 문장들을 드려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신다면 제가 이렇게 근거 하나일 때, 근거 두 개일 때 구조를 짜놨죠? 각각 문장에 대한 템플릿을 이제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디 1에 1번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바디 1 메인 아이디어, 반대 의견일 때 쓸 수 있는 아카데믹한 문장들입니다. 네,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래는 이제 메인 아이디어인데 my opinion, 내 주장 단락에서의 주장문 쓸 때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아차리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바디 1에서 했던 반대 주장을 조금 인정하면서 주장해요. 얘를 반박하면서 주장해요. 그렇죠? 이거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투가 바디 1과 바디 2를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바디 1이 반대 주장, 바디 2가 내 주장 단락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근거를 쓸 때 쓸 수 있는 문장 템플릿,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템플릿은 그냥 인터넷에 아이엘츠 바디 템플릿 이렇게 검색해도, 구글에 검색해도 많이 나오고요. 챗 GPT나 AI 툴을 활용하셔서 본인의 템플릿 문장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부할 수 있는 소스는 너무 많기 때문에 딱 이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에세이를 쓰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